바다의 사랑을 받고 자란 소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 모아나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영화의 제목이자 주인공의 이름인 모아나는 폴리네시아 말로 바다를 의미합니다. 배경이 되는 공간이 남태평양 섬나라를 표방하기에 바다의 사랑을 받는 소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영화에 참여한 성우 대부분은 남태평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아나의 아울리 크러발리와 마우이의 드웨인 존슨처럼 이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단 한 배역만 유일하게 관련 없는 배우가 캐스팅됐으니 미친 존재감을 드러낸 치킨 헤이헤이는 알란 터딕이 목소리를 담당했다고 하네요. 모아나 못지않게 주요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마우이. His name was Maui. 변신 능력을 포함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모아나와 합을 맞추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는 남태평양 거의 모든 섬들에게 전래되는 신화 속 인물 마우이에게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은 마우이에 의해 섬이 생겼다는 내용으로 불을 전해준다거나 해를 붙잡아 하루를 길게 만들었다와 같은 세부 사항이 다릅니다. 이는 본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되며 마우이의 문신을 통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우이와 테피티의 전설을 들려주는 할머니 탈라. 하지만 괴물은 없다며 아버지인 투이가 나설 때 이 괴물은 같은 동네 겨울왕국에서 엘사의 성을 지키는 일명 마시멜로의 모습을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아나가 돌아다니는 섬, 이곳의 이름은 모투누이로 태평양 부족원으로 큰 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이 자연 파괴와 관련된 이야기라 특정 섬나라를 지칭하기보다는 가상의 마을을 세움으로써 문화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다루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을 전경이 다뤄지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이때 걸린 타파 안에 두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은 영화의 공동 연출을 맡은 존 머스크와 론 클레멘치입니다. 이 이스터에그는 추후 마을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 장면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모아나는 어느 순간부터 바다를 동경하게 되었는데 홀로 떨어져 춤을 추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 옆에서 함께합니다. 그 외에도 영화는 여러 장면에서 특유의 춤을 보여주는데요. 태평양 섬들의 춤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각 지역들은 전통적인 춤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신성한 의식과 의미를 담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투누이 역시도 이러한 역사를 공유하며 모아나가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꿈을 전해주죠. 집센 물센을 토로하는 집이 물이 새는 이 남자는 사모아의 혈통을 이은 미식축구 선수 트로이 폴라말루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문신을 새기는 마을 남자. 이 풍습은 폴리네시아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문화로 성인식, 역사계록, 계급 등 다양한 상징적인 요소를 새긴 것입니다. 이를 타타우라고 부르는데 문신을 말하는 타투가 바로 이 타타우에서 가져왔으며 여기에는 두드리다라는 뜻이 있죠. 섬의 변화를 보고하는 마을 주민. This morning, I was husking the coconuts and... 이 역할은 주인공 모아나의 성우를 맡은 아우이 크러발로의 어머니가 카메오 출연한 것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할리우드에, 그것도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으니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죠. She's doing great. 바다에 나가지 말라는 엄포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화를 내는 모아나. 본래 이 장면은 코코넛을 후려치는 것으로 구성했으나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그 중에서도 코코넛의 무한한 활용성과 모두의 음식이라는 점을 통해 아주 어색한 모습이라는 자문을 받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추후 다른 내용으로 다뤄지고요. 바다의 꿈을 쫓고 마을을 둘러보는 모아나. 이때 이 타파에 그려진 문양은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나오는 양탄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모아나의 연출을 맡은 존 머스크와 론 클레멘치가 앞서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연출했기 때문이죠. 저는 종종 영상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은 왜다, 옳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오른쪽은 옳다, 오른쪽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국내를 넘어 해외 많은 나라에 자리하고 있다는 문화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역행하는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인 것처럼 이를 토대로 모아나의 행동을 보시면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 부족을 이끌고 섬에 남아야만 한다는 행동은 왼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꿈꾸는 먼 바다를 향하는 행동은 오른쪽으로 표현되죠. 육지와 바다의 위치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 놓아 모아나가 향하는 이야기의 방향성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영화의 주요 지향점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모아나가 밟고 지나가자 맹렬한 기세로 솟아오르는 바닷물. 이는 블로우홀로 파도와 공기가 바위 틈새에서 급격한 팽창을 일으키며 솟아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남태평양 섬들이 대부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곳이라는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할머니 탈라의 안내로 동굴 깊숙한 곳에서 과거 조상들이 사용하던 배를 발견하는 모아나. 그녀는 앞에 놓여진 악기를 두드리는데 피지의 전통 악기 랄리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엿보는 모아나. 폴리네시아는 하와이, 뉴질랜드, 이스터 섬을 이은 거대한 삼각형 속에 여러 섬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사이는 약 7,000km 정도로 까마득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하나의 문화권을 공유한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는 각 부족들이 특유의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도와 나침반이 없었음에도 물의 흐름, 별의 위치, 구름의 모양 등 자연에서 터득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잠시 뒤 숨을 거두는 할머니 탈라. 그녀는 모아나에게 머리를 대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There is no way you could go that I won't be with you. 이 행동은 홍이로, 이 말을 맞대는 마오리족의 전통 인사입니다. 그렇게 마우이와 만난 모아나. 영웅을 만났으니 고맙다라고 말하라는 그에게 의아한 반응을 취하는데, 이때 눈썹을 들어올리는 모습은 마우이의 성우 드웨인 존슨의 시그니처 표정을 따라한 것입니다. 오디션을 보지 않고 바로 낙점했을 정도로 마우이 캐릭터의 방향성은 확고했었기에 그에 맞는 표현을 넣어둔 것이죠. 바다를 항해하게 된 둘, 심장을 노린 카카무라가 일행을 습격합니다. 이들은 하와이의 전설 속 작은 생명체 메네후네를 모티브로 가져왔습니다. 영화에선 코코넛 갑옷을 입은 작고 귀여운 해적돌로 표현됐는데, 여기서 빅히어로에 등장하는 베이맥스의 이스터에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갈고리를 찾고자 타마토아의 소굴을 찾아간 모아나 일행. 엄청나게 높은 해발 고도를 자랑했는데, 해당 섬은 육각형으로 쪼개진 특이한 해안 절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상절리로 화산 활동 중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폴리네시아 섬들의 생성 과정을 생각해봅니다. 입구를 열기 위해 괴성을 지르며 춤을 추는 마우이. 이는 마오리족의 전통의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하카로, 폴리네시아 고유 문화 중 하나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공동체의 유대감과 사기 진작을 위한 행위로 현대에 이르러선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하카를 보여주죠. 추후 테커와 맞설 때도 하카를 함으로써 그의 용맹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우이의 갈고리를 발견한 모아나 일행. 그런데 그곳은 타마토아의 등딱지였습니다. 거대한 개로 묘사되는 타마토아는 앞서 할머니 탈라가 마우이에 대한 전설을 얘기할 때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카카모라도 볼 수 있네요. 타마토아의 등딱지에는 지니가 들어있는 램프도 찾을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두 감독이 알라딘을 연출했었기에 넣은 이스터 에그였습니다. 갈고리를 회수한 마우이는 변신술을 사용하는데, 여러 동물 중 겨울왕국의 스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이가 제대로 힘을 못 쓴다는 걸 알자 신이 난 타마토아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의 눈동자가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드아이가 특징적인 가수 데이비드 보위를 연상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모아나의 무리한 행동으로 갈고리가 반쯤 부서져 버린 마우이. 그는 자신에게 능력을 주는 갈고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out my hook, I am nothing. 무언가에 의존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는 영웅적인 서사가 그에게도 존재함으로써 Hook? No hook. I'm Maui. 수많은 히어로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고뇌하며 그에 대한 성장 과정을 다뤘기에 이러한 마우이의 성장 역시 그가 영웅으로서 불리게 될 계기를 마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ero to all? 용암 괴물 테카를 따돌리고 심장의 주인 테피티를 찾아왔으나 텅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된 모아나. 이내 결국 테카가 테피티라는 걸 깨닫습니다. 마우이가 최초 떼어냈던 이 심장은 인간의 행동으로 파괴되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한다면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분노를 띠며 이 여파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모아나가 심장을 되돌려줬을 때 폐허가 됐던 주변 지역들이 다시금 녹지로 변하는 것은 비록 인간이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을지라도 아직 되돌릴 시간은 남아있다는 걸 더 늦기 전에 이 점을 인지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영화적 메시지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고 모토누이로 돌아온 모아나. 그런데 어째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는 실제 폴리네시아 역사에서 있었던 공백을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최초 대만 부근에서 이주를 시작한 사람들은 여러 섬나라를 거쳐 서부 쪽인 피지와 통가, 사모아 부근에 터를 잡았으나 그로부터 약 1000년간 이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는 바로 이 기간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항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해당 설정을 넣은 것입니다. Because I got stuck here for 1,000 years trying to get the heart as a gift for you mortals. 엔딩 크레딧이 오르고 쿠키 영상, 타마토아가 뒤집혀진 채 푸념하고 있습니다. 모아나와 마우이를 따라가다가 이들을 놓치며 뒤집어졌기 때문인데요. My name was Sebastian and I had a cool Jamaican accent. You totally helped me. 여기서 언급하는 세바스찬은 인어공주의 개를 말합니다.
알라딘처럼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도 존 머스커와 론 클레멘츠가 연출을 맡았었고, 타마토아가 마우이를 괴롭힌 것이 마치 인간 요리사가 개인 세바스찬을 괴롭힌 것과 같아 보였다라는 언급을 찾을 수 있어. He thought of this as his answer to Les Poissons, the song from Little Mermaid, where 비슷한 생김새지만 자신의 캐릭터성을 의식한 과학적인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문화를 다루며 그에 대한 많은 것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녹여내 주었구나를 알 수 있었던 제이미와 흥행 모두를 잡은 이야기였네요. 특히나 귀에 맴도는 노래들이 참으로 매력적이고요. The wind, my sail on the sea stays behind me. there's no need to pray, it's okay, you're welcome. Away, away, we set a course to find.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모아나 2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